내 이름은 카와타 유메코. 우리 집은 자동차 판매점을 하고 있다. 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늘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다. 부모님이 항상 타일렀지만 오빠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 나도 어릴 때부터 오빠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오빠 하지 마! 시끄러! 나 탈 거니까 저리 비켜! 야, 어떠냐? 밀지 마! 무서워! 그때 날 도와준 건 소꿉친구 유키오였다. 하지 마! 코우지 형! 시끄러, 유키야! 난 학원 갈 시간이다. 너네 같은 바보들이랑 놀 시간 없거든? 이런 오빠였지만 어른이 되면 가업인 자동차 판매점을 이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빠는 비싼 학원에도 다녔다. 한편 나는 미안해. 코우지 학원비 때문에 너 학원 보내줄 돈이 없다. 우리도 예전에는 단골이 많았는데 요즘은 차도 안 팔려서 수입도 적단다. 우리 자동차 판매점은 할아버지 때부터 구청과 근처 회사에 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검사도 했던 지역 밀착형 회사였다. 오래된 단골 손님 덕분에 전에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왔는데 점점 매출이 떨어져 부모님은 회사를 닫을까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오빠에게 회사를 있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엄마, 아빠, 회사는 내가 이을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 학원에도 열심히 다닌 거잖아.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 그냥 취직하는 게 나을걸? 내가 사장님이 돼서 성공하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게. 우리는 오빠의 말을 믿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빠를 위해 학원비를 냈다. 그리고 난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께 질문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물론 피아노 같은 것도 못 배웠다. 제멋대로인 오빠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 후 오빠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합격했다. 학교가 멀지 않아서 나랑 부모님은 오빠가 집에서 학교를 다닐 줄 알았지만 고3 때 오빠가 갑자기 경영 공부하려면 여기가 좋대. 나 여기 가고 싶어. 오빠가 보여준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오빠는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집세와 별개로 매달 10만 엔을 보내달라고 했다. 오빠의 학비로 우리 집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4년 후면 내가 회사를 이을 거야. 할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허락했다. 한편 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학비가 싼 공립학교로 갔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려고 했다. 솔직히 나랑 오빠는 대우가 너무 달랐지만 오빠가 짊어질 책임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건이 일어났다. 오빠, 회사를 안 있겠다니 무슨 말이야?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공부하고 알았어. 그딴 회사 이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난 천재라니까. 무슨 말이야? 오빠가 회사를 잇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보내준 용돈 덕분에 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지. 술이랑 옷 사는데 다 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노는데 다 썼어? 노는 데라니, 인맥 쌓는 거지. 덕분에 대학 선배 연줄로 좋은 회사도 소개받았다고. 소개받았다고? 오빠 설마 회사 취직한 거야? 난 돈 들인 만큼 유능해졌거든. 공립이나 나온 너랑 다르게. 오빠 진짜 너무하다. 나는 취직해서 여기에 살 거야. 그딴 쓰레기 회사 이어봤자 아무런 득도 없거든. 쓰레기라니. 그렇게 그 회사가 좋으면 네가 있던가. 곧바로 도산에서 빚더미에 앉겠지만. 오빠는 내 연락처를 차단했고 졸업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의 배신을 알고 낙담한 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울면서 나한테 고개를 숙였고 난 오빠를 향한 분노가 끓었다. 역시 우리 대에서 이 회사를 정리해야겠어. 그래. 잠깐만, 내가 회사를 이을게. 무슨 말이니 유메코? 엄만 오빠한테 분하지도 않아? 유메코, 오빠 학비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더 이상은. 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회사가 없어지는 게 더 싫어. 난 오빠처럼 돈을 들여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오빠처럼 배신하진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배신한 그놈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잇기 위해 경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 2시간 걸리는 국립대에 다니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오빠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집에는 내 교육에 쓸 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합격한 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평일에는 알바, 심야에는 공부를 했다.
휴일은 경영 공부를 위해 집에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우리도 곧 졸업이네. 유메코는 부모님 회사를 이을 거야?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내 소꿉친구 유키오가 마침 우리 회사에 놀러 온 날이었다. 그게 있지. 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뭐? 그럼 이 회사는? 그건 내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이었다. 뭐야, 오랜만에 왔더니 너도 엄마 아빠를 배신하려고 했구나? 오빠! 코우지 형! 그때 콧배기도 안 보이던 오빠가 돌아왔다. 너도 결국 이 회사를 버리는구나? 아니거든? 회사를 잇기 위해서 아빠 지인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려는 거야. 그건 그냥 아빠한테 회사 소개나 받으려는 핑계잖아. 너같이 덜 떨어진 애는 혼자서 취직도 못할 테니까. 그런 말 마세요. 유메코는 국립대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까지 했어요. 넌 누구야?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유키오예요. 아, 그 울보? 너 아직도 얘 따라다니냐? 너도 수고가 많다.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유메코를 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형이 버려놓고 도망간 일들 때문이잖아요. 생판 남이 뭘 한다고 떠들어? 결국 오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부모님께 오빠가 돌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돈을 뜯으려고 왔다고 한다. 오빠는 대학 때 사치하는 습관이 들어서 돈에 쪼들려 산다고 한다. 진짜 답 없는 인간이다. 물론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화가 난 오빠는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아빠 지인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5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회사의 에이스가 됐고 사장님도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사장님 아래서 업무 방식과 경영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전수받았다. 우리 부모님은 컴퓨터를 잘 모르셔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요즘은 고객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했다. 그리고 기울어가는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경영자의 얘기를 들으며 타겟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회사를 이은 내가 첫 번째로 한 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해 중고차 판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을 시작한 것이었다. 전에는 회사 홍보 사이트도 없이 소개 사이트에 회사를 홍보하지 않아서 신규 고객이 거의 없었다. 새 차를 산 손님의 차를 값싸게 구매해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홍보 방식을 더욱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방 손님들을 중심으로 경영해 왔는데 전국 각지 사람들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면 단골 손님들한테 소홀해지지 않겠니? 엄마, 나는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어. 무슨 뜻이니? 우선은 오히려 지역 밀착형으로 회사를 경영할 거야. 나는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께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5년간의 배움 중 한 가지는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지역 밀착형 경영과 대기업에 없는 세심한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단 거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고령화된 시골 지역이라서 최근에는 단골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난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나는 손님들에게 편지를 붙였다. 시니어 자동차 교체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화를 통한 출장 판매도 적어뒀다. 단골 손님과 부모님의 인연 덕분에 홍보 한 번으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자 예상대로 손님들은 차는 필요하지만 나이 때문에 지금껏 쓰던 차를 타기 힘들다고 했다. 타고 싶어도 가족들이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막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골에서 차는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결국 자기 대신에 며느리가 운전해야 돼서 종종 부부싸움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손님을 대상으로 급발진 방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소개해 낮은 사고율을 설명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타지 않으시는 차를 높은 값에 사고 싶습니다. 혹시 제시 금액이 걱정되신다면 다른 회사도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에이, 지금껏 신세 많이 줬는데 굳게 믿고 있죠. 이제 며느리 걱정도 덜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는 상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새 차를 판매할 수 있었다. 물론 손님 중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부모님이 나서서 반납을 설득해주기도 했는데 그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손님도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구입한 중고차는 정비 후 새 주인에게 보내졌다. 고령자 특화 전략으로 매출도 올랐고 좋은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중고차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그러던 어느 날 유메코, 큰일이야. 중국인 손님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해. 중국인? 사실 이 근방은 집값이 저렴해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자동차를 사려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해서 간단한 회화로는 소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빠랑 나는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순간 무슨 일이죠? 유키오! 마침 가게에 온 유키오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유메코, 이분은 이 차를 사고 싶대. 면허증이랑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가지고 왔다는데 어떡할래?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우선 손님이 희망하는 차를 예약해두고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오늘 확인해 볼 테니 다음날 다시 와달라고 했다. 유키오, 중국어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조금 배웠어. 일할 때도 쓰거든. 사실 유키오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중국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유키오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유키오, 우리랑 같이 일할래? 사실 요즘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다. 월급은 지금 받는 회사에서 받는 것보단 적겠지만 매출이 더 오르면 꼭 인상해줄게. 그러려고 왔어. 뭐?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실은 내가 유키오의 실력을 알아보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거든. 맞아. 정말로? 지금 일하는 회사 꽤 크잖아. 사실 가족 경영 회사라서 승진하기가 어렵거든. 차라리 급성장 중인 유메코네 회사에서 실적을 쌓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착한 유키오는 내가 곤란한 걸 알고 달려와 준 거다. 잘 부탁할게. 나도. 이렇게 우수한 영업사원 덕에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장했다. 그 후로는 TV 취재도 와서 우리 회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또 그 녀석한테 연락이 왔다. 예, 오랜만이다 유메코. 무슨 용건이야? 약속대로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회사 얘기를 들은 오빠가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연락을 한 것이었다. 웃기지 마.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원래 그 회사 후계자는 나였어. 잠깐 너한테 양보해준 것뿐이야. 당장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오빠는 이미 회사를 버렸잖아. 그런 태도를 취해서 되겠어? 내가 사장 돼서 너 해고하면 어떡하게? 어떻게 지금 사장이 될 생각을 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하지. 나 사장 시키려고 부모님이 돈을 엄청 들였잖아. 돈 뜯으려다 쫓겨난 거 기억 안 나? 그건 자기 사장한테 사회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의 큰 뜻이지.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를 미는 것처럼 못 배워먹은 너는 모르겠지만. 오빠는 자신만만했지만 배신을 당한 부모님이 그 말에 납득할 리가 없었다.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웃기지 마. 너 대신 유메코가 우리 회사를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장 자리까지 넘봐? 부끄러운 줄 알아. 우리는 이제 너 같은 놈 몰라. 오빠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다. 젠장, 두고 봐.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오빠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고 이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빠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니네 회사 큰일 났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나한테 뺏은 회사지? 이게 뭐야? 회사가 엉망이잖아. 엄마 아빠도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꼴 좋다. 저기 오빠, 실은 그게... 지금 사과해봤자 늦었어. 내가 니네 회사 망하게 할 거야. 거기 우리 회사 아니야. 뭐라고? 우리 회사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는 규모가 커져서 이전했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른 회사야. 뭐라고? 참고로 그 회사 사장은 유키오야. 유키오가 사장이라고? 회사가 많이 커졌거든. 분사에서 사장을 맡아달라고 했어. 아주 난리를 쳐놨네.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래서 한동안은 회사 문도 못 열겠어. 다 니네 탓이야. 나 모른다고. 그냥 돈만 좀 들겠지 뭐. 돈? 돈이 왜 들어? 남의 걸 부셨으니까 변상해야지. 난 가족이잖아. 그래 뭐 가족 싸움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지만 근데 그 회사는 유키오네 회사라고 그랬잖아. 유키오가 고소하면 오빠는 범죄자야. 기물 파손에 불법 침입까지 적용되겠다. 유키오 완전 화났어. 벌써 경찰에 신고했대. 뭐? 잠깐만, 제정신이야?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부모님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배신한 주제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냉큼 돌아와서는 거절당했다고 난동이나 부리고 부모님은 너랑 영 끊을 거래. 나도 이제 너 같은 오빠는 없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야. 무슨 정신연령이 유치원생이야? 투정벌해봤자 징그럽기만 하거든? 나 좀 봐주라. 너랑 나는 이제 남이야.
그럼 사장 말고 관리직이라도 시켜줘. 나도 너처럼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거든.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뭐래? 무능한 만년 실적 꼴찌 주제? 잠꼬대? 뭐? 저번에 너한테 전화 왔을 때 좀 알아봤거든? 일도 못하고 경비 부정 청구에 후배들한테 뒤처지기나 하고 지금은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돈 뜯으러 온 거 보니 빚도 있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역시 내 동생 날 닮아서 똑똑해. 너 닮았으면 회사는 폭삭 망했을걸?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오빠는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도착한 경찰한테 체포당했다. 조사받을 때도 오빠는 회사가 이전될 줄 몰랐다고. 이런 변명만 늘어났지만 몰랐다고 해도 기물을 파손하면 당연히 범죄지. 한마디 들었다고 한다. 오빠가 다니던 회사도 이 일을 계기로 오빠를 해고했다. 원래도 빚이 있었던 오빠는 설상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다고 한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지만 빚 때문에 앞으로 밤낮 없이 일해야 될 거다. 우리를 찾아와봤자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억지로 들어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편지를 보냈다. 저번에 한번 큰 코 다쳐서 아마 별일은 없을 것 같다. 그 후 사업은 순조로웠고 나랑 유키오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저기 유메코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뭐야 유키오? 아니 그게 혹시 없으면 나랑. 어? 난 진심이야.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유키오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얼버무리고 도망가 버렸다. 어떡하지? 유키오의 진지한 고백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회사 경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지만 뭐 나쁘지만도 않은 것 같다.